안녕하세요, 코노비입니다. 이 영상은 사실과 추측이 섞인 제 개인 소장용 영상으로 영상을 보신 후에 판단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주간 계약의 일부만 공개되어 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분석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분석한 영상에 문제가 존재할 경우 영상 수정 및 삭제를 통해 즉각 조치할 예정입니다. 어두워의 전 대표인 민희진의 배임 사건은 대중을 개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로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먼저 어두워라는 회사는 대기업 하이브의 자회사로 하이브의 지분은 80%, 민희진의 지분은 약 20%인 비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비상장,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소에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는 소리입니다. 실시간 주가 변동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희진 전 대표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어두워의 가치를 박살내서 껍데기로 만든 후 어두워를 떠간다라고 선동하는 건 정말 못 배워도 너무 못 배운 한심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어두워의 실질적인 주인인 하이브는 어두워의 지분을 8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고 나발이고 뭘 하려면 무조건 하이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영상을 만드는 도중에도 현타가 올 정도인데, 이런 유치한 선동을 믿는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선동을 했다고 치고 어두워의 가치를 박살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걸 다른 누군가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말하는 계획에 의하면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민 전 대표는 그냥 어두워에 있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라 굳이나 그럴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무조건적으로 하이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를 통수치게 너의 지분을 나에게 팔아라가 성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민 전 대표가 실제로 이런 계획을 짜고 있었다면 민 전 대표는 배신을 지적받을 게 아니라 어리석음을 지적받았어야 할 정도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계획인 겁니다. 여러분, 제발 징그러운 꼰대 정치 유튜버나 BS 같은 연예 기자, 사이버 레카, 못 배운 하층민 양아치 유튜버 같은 영상들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어떤 특정 집단이 시킨 대로 하는 개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경영권 탈취라는 짧고 간결한 선동 워딩으로 대중에게 강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놓고 배신이라고 떠들지만 당시 민희진은 어두워 최고 경영인으로 굳이 경영권을 탈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대중을 개 제의로 알아서 이런 선동을 했는지 어이가 없지만 이게 먹힌 걸로 봐선 우리들의 현실은 이 정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그들은 대중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뉴진스의 IP는 어두워에 있고 계약 해지 시 엄청난 위약금을 내고 탈주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난 위약금을 내고 굳이나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서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환경으로 리셋해서 뉴진스라는 브랜드조차 사용 못하면서까지 탈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뉴진스는 뉴진스라는 네임과 그들의 기존 음악과 컬처, 제작 방향 등이 공존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머가리에 총을 맞지 않는 이상 모든 걸 버리면서 몇천억대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민희진 뒤에 SM이 있고 그 뒤에 사우디 국부펀드나 로스트 차일드가 있다는 등 음모론을 펼치지만, 과거 하이브의 2대 주주는 넷마블이었고 넷마블의 주요 주주로는 텐센트가 있었는데, 같은 논리로 보자면 하이브 뒤에는 중국 자본이랑 공산당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다 전세계를 지배하고 귀축통화라는 패권을 가진 그들이 시총 6조 원의 하이브를 장악하기 위해 비상장된 어두워라는 중소기업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리는 너무 유치한 음모론입니다. 카밀라 스털링, 하이브 아메리카에서 야심차게 준비 중이었던 해외 걸그룹 연습생 카밀라 스털링은 2023년 3월 30일 마이애미 세타이 호텔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호텔 스위트룸의 예약제는 데이비드 볼로라는 40대 유부남으로 하이브 아메리카에서 CEO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볼로는 사건 당시 밤 12시에 그녀를 만나서 혼자만 새벽 4시에 호텔에서 슬쩍 빠져나오고 오후 1시에 호텔 직원이 체크하면서 카밀라 스털링의 죽음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카밀라 스털링의 사망 원인은 마약이었는데, 여기서 무서운 점은 사건 이틀 후 카밀라 스털링의 시신은 바로 화장되었고 데이비드 볼로는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데이비드 볼로는 그냥 그날만 만난 거라고 했지만 후에 22년도부터 그들은 서로 아는 관계였고, 데이비드 볼로가 카밀라 스털링의 맨션을 임대 보증한 기록이 발견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사건 현장이었던 그 호텔을 예약했던 그 남자는 그날만 만난 거라 구라치고 여자는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는데, 사망 이틀 후 바로 화장시키고 남자는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희진이라는 개인 뒤에 무슨 거대 자본이 있다는 건 희대의 개소리로, 뭔가 있다면 오히려 하이브 뒤에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소리인 겁니다. 만약 이 사건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즉각적인 조치를 실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메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영권 탈취나 뉴진스 탈주, 민희진 배우 음모론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민희진이 어두워를 떠가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능을 의심해야 하는 부분으로, 솔직히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질 않습니다. 참고로 법조계에선 말도 안 된다고 일찌감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구독 취소를 누르시고 차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미니진 사건의 발생 원인입니다. 디테일한 사항이야 현재 정보가 많은 상태라 패스하고 가장 중요한 주주간 계약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업은 생각과 달리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대출, 채권, 주식 등으로 현금을 조달받고 매출을 발생시켜 지출액을 빼서 순이익을 남겨 먹습니다. 따라서 구조상 매출과 지출의 규모는 크고 순이익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언제나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거의 고정적인 시장에서 먹을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지출을 줄이는 것은 기업 이익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게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먼저 주주간 계약이란 말 그대로 주주들 간 꼭 지켜야 할 계약서를 말하는 것으로 미니진은 어도어의 전년도 영업이익의 13배수로 어도어의 지분을 강제적으로 하이브에게 팔 수 있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반대로 미니진이 배임이나 어도어의 이익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하이브는 미니진이 보유한 어도어의 지분 약 20%를 액면가, 그러니까 매우 싼 가격에 강제로 사올 수 있는 권한, 즉 콜옵션을 행사하게끔 계약되어 있습니다. 풋옵션은 하이브에게 지분을 비싸게 파는 것이고 콜옵션은 하이브가 지분을 다시 싸게 사오는 것이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도어에 돈을 많이 벌어주면 미니진은 지분을 하이브에게 비싸게 팔 수 있고, 반대로 미니진이 뭔가 잘못했다면 미니진의 지분을 하이브가 그냥 싸게 사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뉴진스가 돈을 많이 벌어주면 벌어줄수록 하이브는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어도어의 대략적인 영업이익은 2,300억대로 미니진이 풋옵션을 행사한다면 그 금액은 무려 약 1,000억 원대 정도이며 2024년도 뉴진스의 일본 진출 성공으로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최소 800억대로 예상되며, 만약 이렇게 된다면 미니진이 취할 수 있는 풋옵션 행사가는 몇천억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주주간 계약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 뉴진스가 돈을 많이 벌어와도 그만큼 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손해라는 겁니다. 주주간 계약의 풋옵션과 콜옵션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미니진 사건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이 무지한 인간들은 풋옵션과 콜옵션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모를 수 있고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이지만 그걸 설명하는 영상이나 글에서 헛소리를 하는 건 그냥 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반인이 굳이 풋옵션, 콜옵션을 알 필요도 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잘 모르면서 엉터리 유튜브 영상을 보고 선동을 따라하는 건 그냥 노예스러운 짓이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 지출을 줄이는 것은 기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이며, 만약 누군가가 민 전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씌워 주주간 계약에 의해 미니진의 지분 20%를 콜옵션을 행사하여 싸게 사왔다면 기업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단 도덕적인 문제와 주주간 계약에 의한 법적 문제, 그리고 기업 지속성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굳이나 대기업인 돈 많은 하이브가 그럴 필요가 있겠냐 하시겠지만, 하이브는 현재 유동성 위기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동성이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손실 없이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게 현금이 부족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정보 또한 인터넷에 널려있지만 그래도 간단히 풀어보자면, 하이브는 과거에 해외 레이블을 비싼 가격에 매입했고 그 회사들은 적자를 진행 중인데다가 각종 부채의 만기일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며, 중요 상품인 하이브 자회사 아티스트들의 각종 논란 및 부재, 그에 따른 주가 하락, SM 인수전에서의 손실 등등의 이유로 투자를 과하게 해서 현금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부터 미니진은 풋옵션 행사가 가능해지는데, 일본에서 날뛰는 뉴진스를 가만히 두면 하이브 입장에서 미니진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하이브 입장에서 유동성 위기에 따른 급한 불은 맞고 어떻게든 뉴진스의 활동을 멈춰 영업이익을 낮추며 긴 소송전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니진이 정상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한다면 몇천억을 줘야 하는데 배임으로 엮어 하이브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30억 정도로 퉁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엉터리 배임 이슈의 증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주주간 계약의 근거에 미니진의 임기는 결국 보장되어질 겁니다. 이걸 하이브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급한 불은 먼저 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기업의 과한 투자는 꼭 경영을 개제의같이 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양적 완화 시기에 따른 기업의 본능 같은 것입니다. 기업의 그 구조상 양적 완화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과 같은 양적 긴축의 전환에 기업은 강제 축소되는 자연현상인 것입니다. 이는 하이브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전세계 모든 대기업들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미니진이 돈은 안 중요하다고 했다 해도 본인이 노력하고 얻은 성과를 굳이나 안 받을 필요도 없으며, 미니진은 160억대 투자금으로 1000억대의 매출과 2,300억대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낸 괴물로 일반 직장인과 비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한심한 주장인 겁니다. 도대체 상호 정상적으로 체결한 계획에 의해 받아야 하는 돈을 보고 욕심이라고 선동하는 건 어디서 못 배운 BS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심지어 뉴진스의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도 아니었고 하이브도 그 성과를 인정해서 주주간 계약에 반영했던 것으로, 미니진이 돈 욕심이 너무 과했다고 말하는 건 본인의 무지한 수준을 드러내는 주장입니다. 거기다 미니진의 복귀를 바라는 뉴진스의 라이브를 보며 뉴진스를 빼오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앞뒤가 안 맞는 멍청한 선동은 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가려 했으면
굳이나 미니진의 복귀를 촉구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방임하여 박살난 사태를 연출해서 어두워에서 탈출하는 전략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대중을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만 듭니다. 만약 뉴진스를 진짜 빼오려고 했다면 그냥 종교 문제를 터뜨리고 데리고 나오면 그만인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뉴진스나 미니진은 어두워에 있는 게 그들에게 더 큰 이득이 되고 반대로 하이브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굳이나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프티를 언급하면서 선동하는 건 못 배운 하층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니진 사건의 핵심은 무슨 배신 같은 게 아닌 돈 문제이며 주주간 개혁에 의해 뉴진스가 돈을 많이 벌면 미니진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많아지고 하이브는 엄청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 이 사건의 표면적인 사실입니다. 애초에 이 사건의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었기에 미니진 찬반 논란조차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미니진이 주주간 계약과 다른 부적법한 결과를 맞게 된다면 이는 미니진 한 명의 문제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주주들 간의 정당한 계약에 큰 혼란을 주는 거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징그러운 꼰대 정치 유튜버나 BS 같은 연예기자, 사이버 레카, 못 배운 하층민 양아치 유튜버 같은 영상들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신하지 마시길 바라며 우린 어떤 특정 집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개가 아닌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콘업은 B급 퀄리티의 마이너한 채널로 기존의 잘못된 사상이나 상식을 부셔버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수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널로 유튜브의 규정을 준수하며 선비주의적 성향을 지향하고 분석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이 비판적이고 거친 영상으로 성향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콘업의 모든 영상을 패스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